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번역가 김태형이라고 하고요. 오늘 팩트로 알아보는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여기 섰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입동입니다. 24절기 중 입자로 시작하는 절기들이 그렇듯이 그 계절과 우리 생활에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입동은 보통 그 해의 겨울을 예측하는 기준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많은 생활 문화가 파생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김장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입동이 지나면 땅이 얼어붙고 신선한 재료가 없고 밖에서 일하기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때 보통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시장에 무나 배추가 많이 쌓여 있고 더 옛날에는 냇가에서 무와 배추를 씻는 장관이 그런 풍경이 장관을 이루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라도 지방에서는 입동의 날씨를 보아서 그의 겨울 날씨를 점쳤는데요. 입동날 추우면 그의 겨울이 매우 춥다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경상도에서도 입동에 갈까마귀가 날아들고 배에 흰 반점이 보이면 그해 목화 농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또 제주도에서는 입동에 따뜻하지 않으면 그의 바람이 엄청 독하다고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자면 이처럼 인류의 생활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친 24절기가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로 그런 주기와 영향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까요? 먼저 저는 주로 미디어 번역, 영화나 드라마 같은 미디어 번역과 문서 번역을 주로 하고 있는 번역가고요. 번역가와 환경에 대한 발표를 한다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여의도 색강에서 진행된 한강유람극장이라는 환경영화제에서 함께 일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영화들 자막 번역도 함께 했습니다. 또 환경에 관한 논문 번역도 평소에 심심찮게 많이 받고 있고요. 이런 경력들로 제가 환경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졌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그런 자세한 정보들을 읽고 나니 환경 문제에는 오히려 저 같은 비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 Being Here 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이분은 에미상을 수상하신 자연 녹음 기사 고든 햄튼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이제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반경 20 내지 30km의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을 찾아서 보통 녹음을 하러 다녔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은 깨끗하고 되게 완벽한 자연이 보존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이 고든 햄튼이 이 영화에서 이렇게 사람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은 곳조차 지금 많은 멸종과 변화가 있다고 비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편 영화를 제작하였고요. 그래서 현재 환경오염에 사각지대란 없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영화를 발표를 해서 저희가 상영작으로 뽑아서 상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전문가지만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환경운동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다가 이 좋은 기회를 만나 여기서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네, 기후변화로 한국의 사계절이 전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최근 30년을 비교해보니 연평균 기온은 1.6도 오르고 봄은 17일, 여름은 11일 정도 빨라졌다고 해요.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져 버렸습니다. 가장 추운 절기인 대한과 소한은 기온이 영하에서 영상으로 바뀌고 비가 내리는 날은 줄고 한 번에 내리는 양은 많아졌습니다. 열대야 현상은 늘어나고 한파 일수와 물이 어는 결빙 일수는 줄었습니다. 밤이 가장 긴 절기인 동지는 과거보다 4.1도가 올라서 모든 절기 중 기온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경칩과 입하는 약 8일 정도 또 13일 정도 당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이런 데이터들을 자세히 풀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환경에 관한 다큐나 어떤 자료를 보면
이런 데이터나 그런 것들이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팩트만 보자면 24절기가 지금 엉망진창이고 평균 기온이 분명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화제에서 겪은 많은 관객분들이 다양한 견해를 가진 분이 많았어요. 저도 이런 환경영화제에 참여하기 전에는 이 기후위기가 정말 진짜인가, 혹은 이미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국가 기업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또 이게 행성 주기상 기온이 오르는 시기다, 지구는 과거에도 빙하기도 겪었고 해빙기도 있었다 라면서 일종의 자기들의 논리로 그렇게 반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팩트로만 오늘 말씀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팩트만 보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진짜인가에 대해서 팩트만 보자면, 일단 끝없는 개발이 시작되고 있어요. 과거부터 지구에 유례없는 현대와 근대화의 끝없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끝없는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는 눈에 보이는 가장 큰 환경 오염의 주 원인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생활 양상을 가졌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이 화석 연료 때문인데요. 화석 연료에 많은 국가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편리한 생활이 정착된 인간의 문화는 쉽게 변하지 않겠죠. 지금으로부터 5,500만 년 전에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했던 온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팔레오세 에오세라고 부르는 최대 온난기 시기입니다. 그때 온도가 5도에서 6도 정도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수치로 따지면 엄청난 변화라고 해요. 원자폭탄 200개 정도가 터지는 그런 양의 변화라고 해서, 그 정도 에너지 양을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해서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게 9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5도에서 6도 정도 오르는 팔레오세우스의 최대 온난기 기간은 2만 년이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보자면 1도 오르는데 4,000년 정도가 걸린 거죠. 근데 지금은 30년 정도에 1.6도가 올랐으니 매우 급격하고 심각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기후가 변하고 온도가 오른다는 것은 이제 인정해야 될 사실이 되었습니다. IPCC 단체에서도 169개국에서 참여한 연구에서 인간이 97% 이상 주 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짓고, 더 이상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사람도 점점 없어지게 되었죠. 이런 끝없는 개발과 함께 다른 피해로는 산불이 있습니다. 산불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었는데요. 이런 건조한 시기에 산불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산불의 영향이 생각보다 환경 오염에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일반 사람들은 산불을 자연재해로 보는 시각이 좀 있어요. 인재로 발생했든 자연적으로 발생했든 1년 중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자연재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산불로 인해 생성되는 오염물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기물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기는 오염물질과 미세먼지, 대기,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대량으로 발생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산불의 빈도가 늘었고, 저희 나라도 그렇지만 2년 전에 호주에서도 약 몇 달간 지속되는 큰 산불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산불을 예방하는 국가적 노력과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매우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처럼 뭔가 소각할 때 나오는 유독한 물질들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1900년대 초반부터 등장한 새로운 소재인 플라스틱의 보편화가 있습니다. 이 지구 역사 중 유례없는 기온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데요. 하지만 이 플라스틱은 생산부터 쓰레기 처리까지 환경에 매우 유해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하지 않으니까 땅과 바다에 남아서 유해물질을 내뿜으면서 지구와 함께 나이를 먹습니다.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해류를 따라 한 곳에 쌓여서 섬을 이루는가 하면은 파도와 해류의 잘게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폐기할 때는 다이옥신 같은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을 남깁니다. 그렇게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는데도 총 재활용률은 2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팩트를 짧게 전달드렸는데, 과연 기업과 국가가 아닌 개인이 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어떤 적용을 하고 의미는 있을까요? 이런 자세한 데이터를 보여드리지 않고 말씀만 드려도 되게 절망적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와 기업들의 참여를 위해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먼저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체 에너지와 화석 연료 사용 감소를 위해서 필요 에너지의 양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완충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환경 보호 활동을 조금씩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환경 보호 활동은 갑자기 적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체력과 돈이 많이 들고, 저도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용기 내 챌린지라는 게 있었어요. 어딜 다니든 이제 개인 용기를 가지고 이제 받아서 쓰는 텀블러나 그런 거를 사용하는 거였는데요. 거절하는 업체도 아직 많고 위생상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카페 케이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옮겨 담는 게 어떤 브랜드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안 해주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퀴즈가 있는데 맞추시면 되게 간단한 상품이 나갑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네,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과는 관계가 없으니 네, 긴장하지 않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는 진짜인가? 라는 질문에, 기후위기는 이제 진짜입니다. 이제 이게 진짜냐 가짜냐 따질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모든 수를 써서 이 시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대체 에너지 개발과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실행해야 하고, 이때 개인은 이걸 적극적으로 따라주셔야 됩니다. 서구권이 빠른 근대화를 이루면서 유럽과 미국이 총 화석 연료 사용량에 막대한 책임을 가졌습니다. 현대화를 빠르게 이룩한 만큼 이 책임을 다른 나라보다 좀 인도적으로 이행해야 될 것 같아요. 인도와 같은 개도국,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선진국이 이기적인 태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조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들도 인류애를 가지고 합리적인 수준의 양보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회의론자들의 의견은 이제 하나하나 따지지 않아도 모두 과학적으로 반박이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후학자의 97% 이상이 지금 기후위기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고 그렇게 다양한 논문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대체 에너지 개발과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이제 발달시키는 그 사이의 시간에 완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참여하는 환경 보호 활동들이 되게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다들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퀴즈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보호 활동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보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활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지금 당장 혹은 평소에 잠깐 시간 내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거의 매일 사용하는 것이고요. 먼저 앞쪽에서 말씀드릴까요? 메일하고 삭제. 바로 맞추셔버렸네요.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넣었는데, 네, 메일을 삭제하는 것이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해요. 모두 대규모로 참여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이런 구글 데이터 센터나 네이버 데이터 센터에서 유지 보수하려고 만들어 오는 시설들이 이 개인이 쓰지 않는 메일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상품인데요. 이거는
이건 친환경 설거지 반인데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입니다. 네, 대충 그러면은 한 몇 개의 메일이 삭제되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제가 본 논문으로는 기가바이트 단위였는데요. 기가 100기가바이트 정도의 메일이면은 대충 계산해도 엄청난 양이긴 한데 그만큼 큰 규모로 참여를 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되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이제 아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근본적인 참여 그리고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은 플라스틱 소비 줄이기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굉장히 벌써 편리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참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쓰레기는 생산부터 폐기까지 굉장한 에너지와 비용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함께 지구를 지키자는 그런 경각심을 한번 깨워낼 수 있는 비전문가의 발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아까 데이터 아니다. 뭔가 그런 뭔가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실천해서 엄청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나요? 뭔가 나 하나 정도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사람들이 그런 작은 걸 실천함으로써 경제적으로는 100명 정도가 참여를 하더라도 그 정도 비용으로 뭐 난민 같은 분들 39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 면도 있고 지금 화석연료 유엔에서 말하고 있는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전쟁 방지나 전쟁 난민 또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돌고 돌아 이제 이런 완충 역할을 하게 되고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된다는 말을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직접적으로 참여 가능한 일이 플라스틱 소비 줄이기가 가장 그래도 집에서 물을 좀 덜 쓰거나 전기를 좀 덜 쓰거나 하는 것보다 더 큰 경제 효과를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커피를 사오지 말까요? 아닙니다. 다른 데만 오늘 들었어요. 이제 달라진 데죠. 가서 환불하고. 아닙니다.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고 또 제로 웨이스트라는 것이 또 직접 해보려고 하면 되게 비논리적이고 비경제적이에요. 마트 같은데 장바구니를 아무리 들고 가도 묶음 상품들이 더 가격이 싸고 그게 저희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다 보면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실천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다면 되게 응원해 주시는 그런 게 좋습니다. 저희 영화제 때 출연하신 배우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제주도는 도심이 별로 없어서 그런 쓰레기들이 눈에 굉장히 많이 띈대요.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변에 쓰레기가 길에 좀 있더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기도 한데 제주도는 환경 변화나 기후 변화 또 쓰레기 같은 것들에 되게 민감하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를 또 말씀드리자면 거기가 그 모슬포라고 남해안 쪽에 거기가 되게 세계 3대 연산호 군락지거든요. 이게 말랑말랑한 산호 군락지인데 이제 그게 수온 상승으로 경산호들이 호주 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그런 안 보이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랑 크게 관련 없는 산호 군락지긴 한데 그것이 이제 생태계가 되게 급격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열대 어종들이 발견이 되고 녹색연합에서는 그거를 되게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너무 부족하고 이제 사람들의 힘이 필요한데 홍보비도 문제고 그래서 저희 같은 작은 환경영화제 같은 데에다가
그렇게 상영작을 무료로 주고 그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환경에 대해서 시간 내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습니다. 네. 네네. 저 질문도 하고 싶은데. 발표자님의 개인적 견해를 여쭤보는 건데 네. 일단 인도라는 나라가 네. 인구가 엄청 많은데 네. 환경 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살짝 비협조적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개도 국가이기도 하고 네. 선진국의 횡포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기는 해요. 만약에 환경을 보전하려는 사람 입장으로서 인도 측의 말이 아예 납득이 가지 않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인도가 말을 듣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으로. 그런 인도가 말을 듣게 하는 해결책까지는 제가 제시하지 못하겠지만은 그 팩트로 봤을 때 총 화석 연료 사용량을 따져보면 지금 연도로 따지면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근데 중국의 총량을 다 합쳐도 미국과 유럽에는 비할 바가 안 돼요, 아직.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먼저 현대화를 이루고 근대화를 이루고 할 때 그때 소비한 양은 명확하기 때문에 또 전쟁도 일어났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야 되겠죠, 선진국이. 다만 인도의 입장은 지금 되게 보수적인 입장이죠. 그 이기적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기들도 서구권의 그런 GDP에 도달할 때까지 화석 연료를 태우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들한테 뭐 합리적인 양보란 보조금이겠죠. 돈을 더 달라는 얘기거나 특히 미국 본토로 진출할 인도 기업들이 있다면 세금 혜택을 달라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 UN도 그렇고 WHO도 그렇고 이 세계 중립 기구들이 되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불합리하게 미국이 약간 자기들이 가장 많이 소비한 국가이면서도 세계 경찰을 좀 자처하고 있는 입장이라 복잡한 문제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것 같고요.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기적적으로 인류애적인 면으로 조금 양보해서 좀 따라주면 좋지 않나.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조금 편리함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면이 좀 있겠죠. 질문 하나 더. 네네. 그 지구온난화랑 환경오염이 연관성이 없다는 글을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차피 지구는 엄청나게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를 반복하는데 그거의 시간이 조금 더 빨라졌을 뿐이지 당연한 수순을 밟고 있는 거일 뿐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저도 그런 회의론자 분들을 많이 보기도 했고 회의론자들이 쓰는 글도 있어요. 근데 회의론자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대선에도 그렇고 대통령 공약에도 그렇고 많은 로비스트들이 있어요. 일단 회의론이 있는 것 자체가 옛날에 과학적으로 그게 반박이 좀 불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인데 그때는 그게 돈이 됐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제 화석 연료 보조금에 대한 그런 혜택도 있었고 또 그런 의혹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야 뭔가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세력이 항상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주기가 조금 빨라진 게 아닙니다. 수백 배 빨라졌고 물론 간빙기, 해빙기 다 있었지만 그리고 제가 환경영화제 때 오신 분은 아까 보신 빙하가 녹는 이미지만 쓴다. 환경보호 단체에서 빙하는 밤에는 얼기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총량도 다 책정을 했는데 이제 어는 양보다 녹는 양이 훨씬 앞지르고 있다는 통계도 있고요. 거의 그런 견해들과 기사들과 논문들은 거의 반박이 다 된 상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회의론자라서가 아니라 일단 그건 동의하시는 저는 기후위기가 진짜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동의를 하는데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이 완전 동치될 수 있는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하면 기후위기의 원인은 그 온실가스가 뭐 매년 500억 톤이라고 하면은 제조가 한 30%, 전기가 한 27%, 그리고 뭐 사육이 20%,
그리고 교통 운송이 뭐 15%, 그 다음에 뭐 냉난 방향 10%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환경오염, 요 플라스틱 얘기하는 건 사실 제조 30%의 일부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기후위기는 환경오염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그 요인들이 얽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좀 동치될 수 있진 않고 약간 부분집합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 방식도 다양하고 네. 소프트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드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이런 거 리서치하면서 되게 과격하게 환경오염에 대해서 운동을 하시는 그런 사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 과격하게 환경 보호를 외치는 사람들 말인가요? 아, 그쵸. 뭐 대부분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강경파, 과격파가 명확하게 존재하나 싶기는 해요. 근데 비건 분들 중에 좀 과격하게 하시죠. 비건도 복합적인 개념이긴 한데 되게 여러 가지 사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최근에 그거 있잖아요. 미술관 태령. 아, 맞아요. 그런 류가 약간 강경파인 것 그쵸. 환경 보호보다는 그건 약간 생명보호의 그런 성격을 좀 띠기는 했는데, 그렇죠. 분명히 있겠죠. 근데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저는 비건에 대해서 아예 이렇게 그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는 입장인지 좀 궁금해요. 아, 저요? 아, 저는 비건이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아, 다들 다양하더라고요. 시작하게 된 계기가 엄청 다양하고, 단순히 뭐 생명 보호를 외치는 분이 아니시기도 하고, 뭐 가끔 지키시는 분도 있고, 이 출발하는 컨셉트 자체가 다들 달라서, 저 비건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영양학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영양학적으로 비건이 좀 결핍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감당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본인이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온전한 100% 비건은 영양학적으로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대인은 과도하게 음료를 섭취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책임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제조 이쪽에서는 식품까지 합치면은 한 4분의 1 정도는 이제 식품과 육류 소비에 관한 온실가스 이제 배출이기 때문에 이제 비건 분들의 어떤 뭐랄까요 행동에 대해서는 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은 해야 되고요. 그 메탄가스가 온실가스에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구 자정 범위 안에 포함이 돼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메탄가스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고 온실가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메탄에 이제 가축이 배출하는 메탄가스 네. 이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자정작용으로 충분히 되지만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가축을 기르는데 필요한 토지량이 이제 곡물을 기르는 데 이제 필요한 토지량이 훨씬 더 많고 땅의 질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메탄과 상관없이 메탄 이외의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채식이 분명히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채식이요? 네. 아, 그럴 수 있죠. 최근 2018년도 논문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현대 시대에 다 돼서 지금은 인간보다 가축의 양, 동물의 양이 지구상에 훨씬 많고 거기서 발생하는 그런 메탄가스나 그 목축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재화들이 만드는 온실가스는 이제 지구 자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총량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비건식도 뭐 플라스틱 용량 줄이기와 비슷한 그런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 영양의 균형 섭취가 어느 정도 중요하고 잉여 에너지가 많이 있는 서구화된 식단에서도 그래도 비율을 좀 지키는 게 건강에 좋지 않나. 네. 그래서 개인의 선택이라고 존중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태영이 형님은
이런 발표라는 것도 이 주제에 대한 발표조차도 환경 보호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네. 그 어떤 말에 가장 설득이 돼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약간 회의론자였거든요. 저 이런 팩트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제가 하는 행동이 되게 미비하고 조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실천을 안 하는 쪽이었어요. 전기도 많이 쓰기도 하고 저는 생활 패턴상. 그런데 이제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지금 막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도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활성화된 부분이 되게 특허를 받은 기관들 중에서는 이런 대체 에너지 부분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 10년 정도 보면은 국가적으로 되게 큰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리고 환경부 영화제 해보니까 되게 저부터 의식이 좀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도 안 지키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불편하긴 해요. 불편하긴 한데 매 순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뭐 없다고 봅니다. 저또 질문인데 네. 요즘 국제 정세가 네. 세계화에 이제 거의 일몰 수준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각자 나라 자기 지키기 바쁘고 자원도 지키기 바쁘고 네. 끼리끼리 놀면서 이제 자원이 더 중요해지면서 거꾸로 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대체 에너지 개발로 가다가 안 되겠어. 우리 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지내야 돼 하면서 다시 석유 쓰고 네. 유럽도.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떠한 긍정적인 사인이나 단서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환경이 이렇게 갑자기 포지티브하게 바뀌어서 뭐가 나아지고 있다는 결과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부분, 유럽이 이 서구권이 분명히 인도적인 책임으로 약간 화력 발전소를 중지를 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다가 원자력 발전과 이제 자연 에너지 발전으로 돌아섰다가 이게 전력난이 엄청 심해져가지고 다시 가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경제적으로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인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전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좋은 사인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서 이때야말로 저희 시민들이 미비한 목소리를 내면서 실천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기업과 국가가 조금씩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부터 지금 하루에 한 컵씩만 줄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쌓였어요. 만개 넘어 밝혀서 이거 만개 넘게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한 10만 원 남기시고 탈퇴 안 한 사이트들까지 하면 몇 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발표는 여기까지고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혹시 그 온라인상에서 네. 이런 되게 중요한 또는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나 뭐 그런 게 있나요 혹시? 환경 오염에 대해서요? 아마 저도 그쪽에 관심이 잘 없었어가지고 그렇게 어떤 특정 사이트가 그런 걸 모아놨다고 대답을 드리긴 어려운데,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시는 게 참 좋을 거예요. 저희 영화제 했던 색강 방문자 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환경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가 월 후원금이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좀 긍정적인 사인이 뭐였냐면 색강에 수달이 돌아왔는데 멸종위기 1급이었던 수달이거든요. 수달이 그렇게 한강처럼 탁 트인 강에선 살지 못하고 작은 강 이렇게 굽이친 데 그런 데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수달이 다시 여의도로 돌아와가지고, 물론 야행성이라 낮에 가셔도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근데 CCTV에 많이 보이고 똥도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조금 월 후원금 10,000원이었나? 6,000원이었나? 그런데 저도 거기 한번 내긴 했거든요. 근데 한 3년 만에 수달이 다시 보인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그런 것들은 오프라인에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네. 관심 있으면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온라인으로도 궁금하시면은 네. 그린피스의 그린 뉴딜 시민 행동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청소년 기후 행동인가 그런 단체도 있어서 페이북이나 인스타에 기후 위기만 쳐보셔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인스타나 페북으로 많이 하긴 해요. 제가 아까 참여하려고 했던 용기내 챌린지도 그런 고등학생이 아마 하는 거였고요. 네, 되게 청소년들과 이제 여성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도 대표적이고요. 아이러니하네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가 없어지면 환경이 훨씬 좋아질 텐데. 맞아요.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단체별로 어떤 성격 같은 건 있어서 맞아요. 이 파악하신 다음에 참여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으실 수 있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